노후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질풍노후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100세 시대에 연금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막막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후를 위한 연금 알차게 준비하는 방법 알려주실 이 노후 박사 이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제가 국민연금 하면 네. 이 과거에는 좀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조금 부정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찾아보니까 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가입하신 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해요, 이제. 네네네. 근데 이렇게 연금에 대한 인식이 그럼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고 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면서 은퇴 연령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왜 암도 암에 닥쳐야 그때 내가 무슨 뭐 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에 들어가면서 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지금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 연금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또 목돈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네. 왜 그런가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는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은퇴를 해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행복한 집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시냐면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은 공무원 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연금제도 중에 제일 좋잖아요. 다 행복하세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다 불행하세요. 제가 공무원 연수원 강의를 나갔는데 진짜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사례를 찾아봤는데 목돈을 들고 있다는 것이 연금을 받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정말 침 튀기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특히 또 노후에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노후에 일단 노후는 젊은 시절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노후하면은 뭐 특히 젊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서 지금과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노후가 되면 달라지는 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질병, 고독, 무위, 빈곤. 이 네 가지. 노후가 되면 병에 걸리고, 노후가 되면 외로워지고, 노후가 되면 심심해지고. 이 시기에 내가 통장에 목돈 1억, 2억, 5억, 10억 들고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치매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겠네요. 네. 아니, 통장에 100억 있으면 뭐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다 놨는지. 그렇죠. 노후에는 병에 걸리고 또 노후에는 외롭고 심심하잖아요. 네. 그럼 주변에 유혹이 찾아와요. 사업 한번 해보자. 요즘 주식 좋은데 코인도 괜찮다. 투자 좀 해줘. 그리고 돈 있는데 나 좀 빌려줘봐. 내가 크게 빌려줄게. 이런 유혹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기에 돈이 들어가서 다 날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젊을 때의 판단력과 7, 80세의 판단력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판단에서 실수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노후를 연구하면 결국은 목돈은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다. 그래서 노후가 되면 될수록 평생 끊이지 않는 연금 소득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위험한 목돈보다는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이 연금에도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연금은 뭘까요? 연령대마다 다릅니다. 근데 5, 60대 분들이시라면 네. 1차적으로 국민연금. 사실 국민연금이 88년 3월에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국가가 내 돈 뺏어간다. 그래가지고 다들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어요. 근데 지금 5, 60대를 보면은요, 국민연금 가입 안 한 걸 철천지 한우로 생각하세요. 국민연금은 사실상 잘못된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5, 60대에게 너무 퍼주게 만들어져 있는 제도죠. 왜냐면 내가 낸 돈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구조로 받거든요. 일반 개인연금이 수익비라고 하게 되면 개인연금이 내가 낸 돈에 대비해서 많아야 1.5배 정도를 받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국민연금은 적게 1.7배, 많게는 거의 10배를 받게 돼 있는 구조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받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으면 다시 내도 된다. 못 낸 기간을. 이걸 추후 납부로 가거든요. 이 제도까지 줬어요. 과거에 안 낸 거는 건너뛰어서 안 냈으니까 넘어가. 끝이야. 안 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또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요. 과거에 국민연금을 해지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해지했으면 끝이잖아요. 네. 예. 근데 국민연금은
과거에 해지하신 분들에게 다시 반납 제도라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기회까지 또 줬어요. 회생 기회도 주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제도를 이용하시면 국민연금을 굉장히 그 연금 수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이제 뭐 연금 저축이라든가 뭐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IRP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내가 연금을 더 받고 싶다. 그리고 좀 노후에 세금에서 좀 더 혜택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이제 개인연금에 비과세 연금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셔가지고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국민연금 네. 드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좀 자산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연금까지 그렇죠. 살펴보자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게 이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가요? 비과세 연금보험이라 하게 되면 세제 비적격 연금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세제 적격과 비적격을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적격이라는 게 뭐냐면 연금저축 IRP 같이 연금을 가입하셨을 때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과세하는 과세 이연 네. 세금을 늦춰주는 제도가 이제 세제 적격 연금들이거든요. 이게 보통 연금 저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에 그게 은행에서 가입했건 증권사에서 가입했건 보험사에서 가입했건 연금 저축이라는 네 글자가 붙어 있으면 얘는 세액공제, 과거에는 소득공제였죠. 그러니까 세금을 환급받는 연금이지만 대신에 내가 지금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셔야 되는 이런 상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연금은 뭐냐면 지금 가입할 때 내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 세금을 환급해 드리지는 않는 거죠. 이미 다 세금을 내신 거니까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탈 때 내가 낸 원금과 그 다음 거기서 발생한 소득,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전부 비과세해 주는 연금. 이게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노후에 요즘 세금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수익률 늘리는 것보다 세테크가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특히 뭐 건강보험료도 이제 소득이 생기면 생길수록 건강보험료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노후에 비과세 연금이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연동형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시 이율 금리를 그냥 일반적인 금리와 똑같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한 1에서 2% 정도만 드리는 거예요. 시장금리 적용하는 시장금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공시율 2%를 적용해 드린다 하더라도 사업비 공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고객이 느끼는 수익률은 은행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는 그래도 금리가 높았고 한 4%, 5%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품을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셔도 나중에 노후에 연금이 도움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비과세라고 하는데 비과세가 결과적으로 수익이 생겨야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이 높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익도 별로 없는 거예요. 수익이 없으니까 여기서 비과세를 해줘봐야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비과세 하는데 중도에 해지해가지고 손해보신 분들은 비과세가 아무 의미 없어요. 수익이 나야 세금이 붙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연금들이 뭐냐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자. 그래서 변액연금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투자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투자에 잘 되면 펀드를 운영해서 수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주가가 좀 계속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반짝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액연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죠. 분명히 이건 설계사가 와가지고 나중에 가입하면 노후가 풍요로워진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10년이 지나도 원금도 안 되고 있고 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뛰어가고 그래서 불만이 많이 쌓여가지고 연금에 대한 좀 불신들이 많으셨죠. 자, 그런데 금리 연동형은 금리가 너무 낮고 네. 투자형 연금은 수익성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제 중간에서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찾아낸 것이 이제 최저보증형 연금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최저보증형 연금들은 상품에 따라 회사마다 좀 다른데 네. 5%를 현재 최고 금리로 드리는 회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수익이 안 났을 경우라도 5%를 최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돼요. 아, 목돈으로 수령은 불가능한 거죠. 목돈으로 수령은 가능합니다. 오.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중간에 인출할 수도 있고 이건 기능 넣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5%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상품에 비해서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했을 때는 훨씬 더 큰 페널티가 있어요. 대신에 내가 이걸 나중에 반드시 평생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라고 하시면 5%를 납입기간, 거치기간 동안
드리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인내심에 대한 보상 같은 맞습니다. 거네요. 네. 투자도 똑같아요. 투자도 장기적으로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것이지 계속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5% 연금도 네. 반드시 연금으로 받겠다라는 확실한 신념과 철학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중간에 해지하신 분들은 안 좋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신 분들에게 덜 드린 돈, 그들이 놓고 간 돈으로 5%를 만들어서 연금을 드리는. 아, 해지하신 분들의 그런 자금으로 드리는 그렇죠. 거구나. 네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연금에도 단리랑 복리가 있다고 하던데 네네. 차이점이 뭔가요?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이 5%인데 다 단리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리는 뭐냐면 원금에 이자만 드리는 거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복리가 더 좋다라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 복리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단리와 복리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단리 5%가 단리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반대로 단리 5%도 복리로 환산해 보면 그래도 기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연 4% 정도의 월복리들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연복리.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 4%의 복리를 해줄 수 있는 상품도 찾기 쉽지 않잖아요. 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복리 상품들보다 훨씬 좋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5%니까 거기서 또 뭐 사업비 떼고 비용 공제하고 그리고 나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최저보증 상품들의 구조는 사업비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내신 돈에다가 바로 단리 5%를 불이해서 그 금액을 쌓아드리고 그걸 나중에 평생 연금으로 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 상품들 중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목표가 확실하고 가장 깔끔한 상품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렇게 뭐 상품들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이런 거 다 싫어하거든요. 싹 정리하고 하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보여지죠. 선택과 집중이 거기에도 맞습니다. 필요한 거네요. 근데 이렇게 또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뉘나요?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평생 받는 종신연금형.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형. 확정기간을 5년 동안 받을 수도 있고, 뭐 10년, 15년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물려주고 가는 상속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금들이 연금 개시 시점에 이 세 가지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할 수도 있고 비율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절반은 평생 종신연금형으로 받고 절반은 확정 기간만 받겠다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 이외에 뭐 초기 집중형, 무슨 뭐 병에 걸리면 좀 더 드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큰 세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상속형은 이제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물려주고 가시는 거니까 뭐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자산이 많으신 분들. 근데 사실 지금 이자가 낮다 보니까 사실 받는 금액도 크게 의미는 없죠. 확정 기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정 기간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 왜냐하면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는 평생 받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금액이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확정 기간형은 내가 딱 10년 동안 어차피 내가 뭐 7, 80 넘어서 여행 다닐 것도 아니고 지금 놀 수 있을 때 놀자. 지금 쓰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5년, 10년간 나눠받자. 하시게 되면 확정 기간 동안 딱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받다가 돌아가셔도 뭐 10년 확정으로 받기로 했는데 내가 7년 받다가 돌아가셔도 3년 그대로 상속이 돼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신 거 안 돌아가시는 거 관계없이 그냥 10년, 뭐 15년 딱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으세요. 상속세 떼고 주나요? 세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남은 연금액에 대해서 받는 자녀, 받는 배우자, 받는 가족이 실제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상속 재산에는 다 포함됩니다. 가장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종신연금형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사회제도 중에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들 다 기본으로 종신연금형을 채택하고 있어요.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드리겠다. 그래서 생명보험, 일반 이런 연금보험들도 종신연금형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받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종신형은 좀 나 오래 살 줄 알고 조금씩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종신연금은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 드리지만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면 일정 기간 동안은 보증해 주겠다.
라는 게 있거든요. 10년, 뭐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 기간이 짧을수록 한 번 받는 연금액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50만 원 매월 연금 받는데 10년 보증형이고 47만 원으로 3만 원이 줄어드는데 20년 보증형이에요. 뭐 하시겠어요? 전 한번 건강검진 해보고 20년 할게요. 네. 이게 큰 차이라면 10년 보증을 이제 더 많이 받은 걸 좋으니까 선택하시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연금에서 20년 보증형이 10년 보증형에 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보증하는 기간은 기니까. 네. 그리고 10년 보증밖에 못 받으신 경우는 실제로 받다가 돌아가시면 원금의 절반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근데 한 가지 또 유의하실 게 뭐냐면 보증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때는 연금의 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또. 과거에 가입하신 연금들은 그런 조건이 없었지만 2014년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들은 과세 조건이 생겼거든요. 그럼 종신연금형은 원래 비과세여야 되는데 보증기간을 길게 하시면 그게 과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 통해서 좀 물어보셔서 똑같은 쌓여있는 금액이고 하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후의 어떤 생활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한번 네, 잘 확인해 체크해 보실 보시는 게 좋을 필요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최근에는 새로운 연금 보험 상품도 나오고 있는데 점점 어떻게 변화해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실 게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연금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 적금, 주식, 뭐 펀드면 끝났지만 뭐 ELS, ELF, ELD, 뭐 MMF 뭐 많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그 모든 상품들이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금도 마찬가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단서가 붙기 시작해요. 그쵸. 조건이 달리기 공짜는 시작해요.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건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내가 그 조건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 누가 와서 나에게 이 연금 좋으니까 가입해라라고 하게 되면 정말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 좋은 대신 거기에 단점, 거기에 내가 지켜야 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지.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온 건 더 좋은 거겠지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연금을 넣으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 정말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연금이 해지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음. 우려를 갖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야, 지금도 100만 원이 돈 같지 않은데 2, 30년 후에 100만 원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연금이 너무 장기이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해지하지 못해서 나중에 푼돈 연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질문에는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에 50만 원 내시는 분들이 10년, 20년이면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닙니까? 네. 물가가 상승해도 똑같이 50만 원을 내면서 내 호주머니에서는 그냥 똑같은 50만 원이 나가면서 내가 받는 연금은 물가 상승만큼 해지를 해주기 바라고 있는 거죠. 욕심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금 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해지해요. 근데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정액 납입이 아니라 정률 납입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아니라 당신 월급의 9%를 내요. 그러면 내가 사원일 때 100만 원 받을 때는 9만 원 냈지만 내가 부장이 돼서 500만 원 받으면 45만 원 내시는 것이고 내가 급여가 늘면 늘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상승해도 내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겁니다. 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연금도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을 보장받고 싶으시면 지금 가입하실 때 내가 30만 원 가입했다. 근데 내년에 내가 월급이 10% 상승했다? 그럼 나는 연금 납입액을 33만 원으로 3만 원 늘려가셔야 되는 거죠. 정률로 내시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다 해지할 수 있다. 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붙는 연금도 올리게 되면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연금 부자가 되기 위한 연령별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후 준비 가장 급하신 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죠. 네. 60대 이후 은퇴하신 분들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60대 이후시면 사실 이미 이제 은퇴해서 노후를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다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만 가장 또 상담 수요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은퇴를 좀 더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 60대가 자녀 교육하고 주택 마련 또 사회생활 하시느라 전부 다 준비를 못 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 또 이분들이 주택 가격이 오르고 네. 또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다 목돈들은 있으세요. 그렇죠. 부동산 자산이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영끌 하면서 청년들이 집을 많이 샀잖아요. 네. 그 집을 누가 다 팔았냐면 전부 60대가 팔았어요. 예. 그래서 60대가 판 집을 20, 30대가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60대 분들이 이제 집을 팔고 나니까 목돈이 생기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노후에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노후가 되고 이제 이미 시작하다 보니까 이걸 막 굴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험하게 했다가 날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은퇴 플랜이 바로 이제 뭐냐면 목돈을 연금화하는 것, 일시납 연금들을 많이 좀 하고 계세요. 일시납 연금들은 크게 이제 바로 즉시연금이라 그래서 오늘 가입하고 내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 이 형태들이 좀 기본적으로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가입하고 내일부터 받다 보니까 사실상의 뭐 불리는 기간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는 걸 나눠받는다 그냥 나눠받는 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뭐 있는 걸 나눠받으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 그냥 내가 뺐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노후를 살다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통장에 1억 있는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뺐으면 되지라고 하시지만 어떤 달은 5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근데 어떤 달은 또 무슨 뭐 일이 터져가지고 한 200만 원 써야 돼요. 또 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한 3천만 원만 빌려달라 그래서 훅 빌려줘. 뭐 빌려주면 못 받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회는 딱 그렇잖아. 빌려주기 전엔 내가 갑인데 빌려주고 나면 내가 을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못 받으셔. 또 대표적인 가장 큰 사례가 이제 자식이죠. 이 왼수 같은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아버지가 또 못 내 해가지고 또 한 띄워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래가지고 목돈 들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이거를 10년간 나눴어야지 생각하셨지만 10년간 계속 가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금보험, 보험회사가 해드리는 거예요. 손대지 마셔라. 대신에 고정적인 마치 직장 다닐 때 월급 받듯이 고정적으로 드리겠다. 그걸 10년간 받을래, 20년간 받을래, 그것만 정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이제 즉시연금. 네. 그렇지 않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5% 최저보증연금 이런 상품들은 거치를 하면 사실수록 유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은퇴는 했지만 당장은 소득도 일부 있고 좀 여유 자금도 있고 또 뭐 일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럼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면 얘를 한 5년, 10년 정도 거치를 해서 내가 65세나 7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자산이 불어나잖아요. 네. 불어난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니까 그 이후에 또 은퇴, 연금 생활이 훨씬 더 좀 풍요로워지는 이런 부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고 더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목돈들을 연금화해서 평생 받아갈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주시는 작업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목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다 뺏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통장에 1억 있으면 1억이 있으면 뭔가 좀 안심되는데 얘가 사라진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시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10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불안하시겠지만 이거를 평생 연금으로 바꾸시는 것이 결국 노후의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신다는 거죠.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런 네. 즉시연금이나 그런 연금들이 국민연금 외에 가입 가능한 거죠? 그럼요. 이 즉시연금들은 개인연금보험이고 생명보험을 사서 판매하는 연금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별도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지금 60세 이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은퇴 준비에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그래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계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150만 원 가까운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시거든요. 그리고 맞벌이 하셨다? 그러면 기본 30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꽤 많네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제대로 준비하셔도 되는 것이고 좀 늦으셨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불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준비하시는 거고 또 나머지 자산으로 또 굴리시는 것도 중요하죠. 네, 100세 시대니까 조금 더 길게 보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0대, 50대로 내려와 봐야 될 텐데, 네. 근데 이게 또 자녀들이 커가는 나이라서 네. 대학 등록금 줘야지, 결혼 자금 마련해 줘야지, 이 지출이 사실 더 많은 나이인데 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예요, 저. 저 미치겠어요. 애새끼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40, 50대는 은퇴 준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60대들이 노후 준비하는 걸 보시면서 따라할 수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40, 50대는 이제 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남으셨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노후 준비에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 얘기해요. 아, 근데 애 학비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애 학원비 한 달에 얼마 들어가냐? 보통 일반적으로 40대 가정에서 애 학원비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200만 원? 그렇죠. 그 정도. 적게 네. 들어가는데 그쵸. 100만 원이고 많이 들어가면 2, 300. 강남에서는 뭐 5, 600씩 쓰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사실 이 사교육에 대한 거 결과를 보면은요. 들인 돈 대비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왜?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결국은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물론 엉덩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일부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전부 돈으로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하느라 우리 수많은 학부모들이 돈을 쓰고 있고 학원비를 보내고 있는데 결국은 학원비를 써봐야 애는 거기서 거기고 아빠 엄마는 노후 준비가 안 돼서 가난해지고 학원 선생은 부자가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40대, 50대 은퇴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건데 어차피 안 돼요. 걔는. 그냥 지금 포기하시고 그 돈으로 애한테 들어갈 학원비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고 100만 원 애한테 주식을 사주세요. 오. 그게 걔 인생도 남는 장사고 부모님의 인생도 남는 장사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으로 좀 오시라는 거죠. 네. 응? 그래서 자녀에게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주고 100만 원씩 우량 주식을 사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1억 원이라는 시드머니를 갖고 출발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도 1억 원이라는 노후 준비를 해놓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이 1억 원과 1억 원, 이 수많은 자금들을 전부 다 학원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들은 부자가 되고 우리 집은 그지가 되고. 그죠? 우리는 빈익빈, 그들은 부익부.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몇 번 이렇게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였거든요. 이렇게 자녀한테 투자를 이렇게 학원비 쪽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뭐 연금이나 주식 쪽으로 해주고 네. 나의 노후를 조금 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부분에 네.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40, 50대에 대한 노후 준비가 근본적으로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연금을 맞벌이인 부부가 타는 게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네. 얼마 정도를 넣어야지 네. 노후에 한 2,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국민연금을 그 3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지금 40, 50대들은 국민연금 구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아. 열심히 매달 월급에서 최고액을 부으신 분들이 100에서 130만 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부족하죠. 네. 그다음에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 하다 보니까 배우자분들도 평생 일하신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국민연금 한 100에서 130, 부인은 뭐 한 30에서 50, 이러니까 사실상 200을 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40, 50대들에게는 제가 권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나라에서 시킨 것부터 해라. 국민연금 제대로 내시고 네. 그 다음에 퇴직금 까먹지 마라. 퇴직금 직장생활 20년, 30년 꾸준하게 채우시면 적어도 퇴직하는 날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의 퇴직금을 쥐고 나오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금저축 있잖아요. 연금저축. 국가에서 연간 400만 원, 50세 이상은 600만 원, IRP까지 하게 되면 700만 원, 900만 원. 이거를 세액공제 해드리고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품이 있거든요. 연금저축을 1년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꾸준하게 내셔도 20년 직장생활 하시면 그것도 1억이 모여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나라에서 하란 대로 국민연금과 퇴직금과 연금저축 이 세 가지만 해도 사고 치지 않으면 퇴직하는 날 적어도 한 달에 한 150에서 200 사이의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적어도 한 2, 3억 정도의 연금저축 퇴직금을 쥐고 나오시면 노후에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애 학원비를 빼서 내 연금을 하시든가. 이 세 가지 꼭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또 맞벌이 부부를 얘기해 주셨지만 외벌이 부부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연금이 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을 것 맞죠.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외벌이 부부가 상담하다 보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득 자체가 기본적으로 절반으로 주로 있고, 그나마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좀 모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삶도 좀 빠듯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부인 쪽의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외벌이인 경우에는 부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에 살림을 하시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미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셔가지고 매달 최저 9만 원이니까 9만 원부터 내셔가지고 내시면 나중에 노후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20-30만 원 정도 연금을 확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은 노후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세요. 네, 이제 20, 30대 남아 있는데요. 네.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다들 강조하시지만 네. 사실 지금 정착하기도 너무 힘든데 내가 네. 은퇴한 삶을 또 준비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20, 30대 노후 준비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의 국민연금이 지금 노후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을 받아서 노후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들이 언제부터 연금을 준비해 왔을까요? 그런데요. 사회 초년생 때부터 네. 하셨겠죠. 특히 그 교사 은퇴하신 분을 보면요. 22살부터 교사를 시작해요. 그러면 22살부터 공무원 연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보다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연금인 줄 알고 냈겠어요? 모르죠. 그냥 떼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급여에서 뛰어가니까 그냥 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여서 노년에 결국은 이제 안정된 연금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연금 제도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바로 연금 준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 또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들도 일찍 준비하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뭐 자영업 하신 분들, 특히 젊은이들 창업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당장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준비의 뒷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뭐 비율을 정할 수 있겠지만 20-30%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월급의 5%, 월급의 10%는 내 노후를 위해서 꾸준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노후 준비가 되는 것이지 공무원분들이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30만 원 연금으로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0 노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생각하지조차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젊은 친구들은 내가 이걸 30만 원을 매달 내면서 고민인 거야. 아 이거 또 내야 돼? 이거 지금 안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거 해지해서 뭘 할까? 오늘도 전화 받았는데 집 산다고 연금 국민연금 깨는 방법 없냐 무슨 연금 깨는 방법 이런 얘기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집을 사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내 노후는 무너지는 것이고 20-30년 후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걸 하지 말고 꾸준하게 연금이라도 할 걸 이런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비율을 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추세가 뭐냐면요. 5, 60대 부모님들이 20, 30대 자녀의 연금을 준비해주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미리 해주시는 거구나. 본인 그쵸. 거 하고 네. 가다가. 이게 왜냐면 내가 이제 나이 들어 보니 내가 살아보니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어쨌든 국민연금도 있고 모두 있어서 최소한 삶은 유지가 되는데 쟤를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거든. 그렇죠. 쟤들은 어떡하냐 진짜. 응? 사실 5, 60대 부모님들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사회를 많이 성장해 오신 기여가 크신 분들이시거든요. 또 반면에 그와 더불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많이 또 혜택도 받으신 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이 좀 약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래서 부모님들 만나보면 지금 시대보다 앞으로 우리 자녀의 시대가 더 행복할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나눠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런데 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연금 준비뿐 아니라 이 중장년층들이 의외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코인 투자 설명회 갔다가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런 안 좋은 뉴스를 봤는데 네. 요즘 부동산이나 코인, 뭐 주식 열풍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젊은 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종잣돈 마련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종잣돈 마련할 때 사람들이 은행에서 모아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종잣돈 마련부터 투자를 해라. 왜냐면 지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리스크가 있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는 리스크가 크겠어요? 1억을 한 번에 투자하는 리스크가 크겠어요? 1억이 크죠. 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리스크가 적은 10만 원씩 모을 때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 돈이 1억이 된 다음부터 이제 뭘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평생 투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모아온 돈, 이 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눈먼 돈이라고 해요. 이 돈 가지고 부동산 코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날리고 오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사회 현상을 보시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처음에 내가 월급 타서 모을 때부터 이제는 은행 가지 마라. 결국은 이제 예적금으로 우리가 종잣돈을 만들거나 이 사회에서 사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네. 1%, 2% 받아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50만 원 적금 들면서부터 투자를 해보셔라. 그러면 사실 50만 원씩 10번 들어가 봐야 500만 원, 600만 원이고 거기서 날려봐야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걸 하면서 내가 투자에가 어떤 리스크가 있고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나중에 1억, 2억 가지고 이렇게 불나방처럼 위험한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지금 퇴직금 들고 목돈 들고 코인이라든가 뭐 각종 뭐 갭 투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주식 뭐 이상한 종목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돈은 이전될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코인, 부동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을 날릴 수도 있고 그 날리는 돈들이 누군가에게로 이전된다는 거죠. 그 이전되는 과정이 이게 자산이 순환하는 것, 전 사회적으로 돈이 도는 과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네. 몸에도 피가 돌아야 살잖아요. 순환하는 건 좋은 거고 그것이 이제 바로 경제,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돈이 흐르는 거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그 돈이 건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이 코인에서 날렸다. 이 돈이 어디 갔을까를 잘 고민해 보시면 이 옆에 있는 코인 투자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가냐? 거래소 만든 사람에게 가요. 여러분이 주식할 때 데일리로 맨날 샀다 팔았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증권사 사장님은 주식을 하지 않아요. 도박장 주인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수수료 받는 것이 도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주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융 이 사회는 제로섬 게임. 누구는 잃으면 누구는 버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과연 누가 돈을 벌어가는가를 잘 연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 말고 우량 자산을 사서 장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수수료도 세이브하고 그다음에 더 안전하게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네.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것이 건강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투자 자산으로서 요즘 비트코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금은 과거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데 금과 비트코인 어떻게 보세요? 금은 희소성의 가치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의 매장량이 한 24만 톤 매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구에서 인류가 파낸 금의 양이 18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1년에 파내는 금의 양이 4천 톤이래요. 사실 1, 20년이면 다 파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더 이상 파낼 금이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면 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해라. 내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롱텀 자산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금은 사고 팔면서 수수료도 내야 되고 부가세도 내야 되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당장 단기적인 돈으로 보긴 좀 그렇고요. 한 4, 50년 후가 돼서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짜 금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더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제가 2년 전에 강의에서 비트코인 400만 원, 500만 원 할 때 그때 비트코인 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 사라 말아라가 아니라 나는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가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인정하기 싫다. 그런데 할 거면 1등을 해라. 우량자산 중심으로 가라. 결국은 가상화폐 시장이 열린다면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에서 얘기하는 이제 오버슈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들어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버는 것이 더 위험하다. 실패한 투자보다 성공한 투자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공하는 것이 내 재산이 몇 천만 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더 큰 실패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비트코인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대표님이 생각할 때 그럼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 이 정도면 괜찮다 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오른손엔 연금, 왼손엔 우량 주식, 통한 배당. 이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꾸준하게 평생 나오는 연금 소득을 국민연금, 뭐 개인연금, 연금저축 이런 걸로 확보하시고 네. 그리고 반대쪽 우리가 투자를 너무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량자산, 우량 주식을 사시게 되면 배당이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그럼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매달 매년 꾸준한 배당이 들어온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연금 소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사서 월세를 받으면 그것도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좀 약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세금 문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량자산을 우리가 하나 좀 갖고 있는 거 거기서 지속적인 배당을 받는 것이 노후에 내 자산을 꾸준한 소득도 누리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뭐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하락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이 될 것 같아서 이 연금에 대한 설명과 또 투자에 대한 철학까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윤택한 노후를 위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연금 준비 꼭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퇴 준비의 핵심은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평생 할 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연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하는 일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은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 이막에서는 진짜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평생 하시면 소득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유용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